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니입니다. 올해 초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전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지난해 상하이 금융포럼에서 중국 은행들은 아직도 전당포와 같다고 한 마윈의 발언이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라 추측했는데요. 그러다 올 4월 알리바바는 플랫폼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플랫폼 입점 상가의 합법적 권익과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3조 1천억 원 상당의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인 엔트그룹의 상장까지 취소되었습니다. 추측이 사실인 건가? 알리바바뿐 아닙니다. 중국판 우버라 불리는 디디 추싱 또한 정부의 화를 피해갈 수 없었다죠. 대체 중국 정부와 테크 기업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정부와 빅테크 기업 간의 불편한 관계는 중국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소위 팡이라 불리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미국 유럽 정부와의 갈등이 수년 전부터 시작되어 계속 격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은 너무 빨리 성장해버린 빅테크 공룡들과 이를 통제하기 위해 고심 중인 각국 정부의 힘겨루기를 살펴보시죠. 테크래시라고 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발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전임 대통령 트럼프 당선 시기인 2016년 무렵부터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다가 2018년에는 극명한 사회현상이 되었죠. 2018년 1월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혁신의 상징이었던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나쁜 기업으로 불리며 비난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나치게 거대하고 반경쟁적이며 중독성 있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의미죠. 같은 해 3월 페이스북의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이 터지면서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지는데요. 영국의 데이터 전문 회사인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였고 그 정보가 2016년 미국 대선운동 당시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입니다. 페이스북과 연동된 This is your digital life라는 심리 퀴즈 앱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돌린 것이죠. 나도 그 당시 한참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이 사건에 대한 파장이 얼마나 컸던지 하루 만에 페이스북 시총 367억 달러가 증발했고 페이스북은 주요 신문사의 전면 광고로 사과문까지 게재했습니다. CEO 마크 저커버그는 미국과 영국의 청문회에 출석하게 됐고요. 정보 보안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건드렸던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은 빅테크 기업들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8년에 유럽에서 먼저 GDPR이 시행된 것도 이 때문이죠. 급속도로 커져버린 테크 기업이 받는 눈총은 주로 반독점 위반 관련입니다. 21세기의 테크래시는 반독점에다 빅데이터를 둘러싼 개인정보 보안까지 연결되어 한층 더 복잡한 이슈가 되고 있죠. 이러한 이슈의 근간은 모두 데이터에 있는데요. 이용자의 데이터는 기업들에게 하나의 권력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개인 자산처럼 사용하거나 한 기업만 독점으로 누리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2018년 입소스의 설문을 보면 테크래시 이후 마이데이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이데이터 보호는 필수적이라는 거죠.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과점에 따른 공정경쟁 저해, 잘못된 정보 유통, 특히 개인정보 남용이 가지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면서 여러 국가들이 관련 규제를 마련하여 길들이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중 유럽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EU의 경쟁 담당 집행위원 베스타게르는 우리는 독점 기업을 길들이기를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었죠. 실제로 프랑스 정부는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구글에 약 3천억 원의 벌금을 매겼다네요. 자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관대한 편이었던 미국도 고삐를 죄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7월 미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는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CEO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불공정 경쟁 등을 지적했는데요. 10월에는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정도라네요. 그럼 길들이다 못해 빅테크 기업을 손보고 있는 중국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앞서 말했듯 중국 정부는 올해 초 마윈과 알리바바에 그치지 않고 디디 추싱을 심판대에 올렸습니다. 디디 추싱의 청웨이 회장은 한때는 붉은 자본가로 칭송되는 중국 정부의 총아였지만 한순간에 눈밖에 나기 시작했죠.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이틀 뒤인 7월 2일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했다는 혐의로 모든 앱스토어에서 디디 추싱 앱이 퇴출당하고 신규 가입자 유치까지 금지되어 결국 백기투항을 했다네요. 사실 올해 4월 중국의 금융당국은 디디 추싱의 데이터가 미국 등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디디 추싱의 상장 연기를 권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당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디디 추싱은 은밀히 상장 작업을 지속하다가
괘씸죄에 걸린 거죠. 중국은 미래 산업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 정보로 규정하고 데이터 보안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통과 인프라,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 관련 자료를 넘기는 것에 경계심을 드러내는 거죠. 이처럼 중국, 유럽, 미국은 최근 빅테크 기업을 경계하며 길들이기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정부는 빅테크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계속해서 몸집을 불리고만 있습니다. 인터파크 매각, SM엔터 인수, 디지털 화폐 등 다양한 사업에서 그들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있죠. 두 기업의 문어발 확장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정부는 깜깜무소식입니다. 또 정부는 금융권과 빅테크 간의 신용정보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재는커녕 빅테크 기업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예금, 대출, 카드 등 고객의 금융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에서는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가 있다며 적요정보 공유를 반대해왔습니다. 기존 고객의 핵심 정보 이탈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한 거죠. 즉,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핵심 데이터는 제쳐두고 오히려 금융사의 데이터만 개방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안전장치 마련 조건을 달아 이 적요 정보를 공개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빅테크 등의 비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 금융권이 받는 차별은 공공연해졌는데요. 지난 월요지식회에서도 말씀드렸듯 마이데이터의 공유를 무조건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금융혁신을 이유로 빅테크에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권일 뿐 아니라 금융질서를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빅테크가 타업계, 특히 금융시장을 잠식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테크래시를 빅테크 기업의 악행을 견제하는 현상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만큼 한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업계 간의 공정한 경쟁을 돕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관리 및 규제가 시급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빅테크 기업의 권력이 끝없이 불어나는 위태위태한 상황이라 언제 테크래시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순간이니까요. 이상 나니였습니다.